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 여성은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서정윤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앞 원룸 밀집골목. 지난 3일 밤 이곳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20대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금도 집에 들어가 있고 저는 할 거 하고 있다. 벨소리가 들려서 누구냐고 여쭤보니까 집주인이라고 검사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란 말에 문을 연 여성. 집에 들어서자 남성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한 척 하다가 제가 뒤를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뒤에서 헤드락을 걸고 목을 조르고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112 신고를 시도하며 겨우 남성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왔지만 계단에서 다시 붙잡혀 폭행까지 당한 뒤에서야 이웃들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1시간여 만에 인근 골목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도망가려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수십 미터 전부터 여성을 뒤따라가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 곧장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을 옮기고 심리 상담까지 받고 있지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다 보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거리 지나다닐 때 덩치가 큰 남자들을 보면은 좀 많이 놀라요. 경찰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남성을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자갈치 시장을 수산 명소화로 만들겠다며 노점을 현대화한 자갈치 아지매 시장. 개장을 앞두고 부산시 감사에서 또다시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난 시 침수와 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개장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200여 개의 노점을 현대화하는 자갈치 아지매 시장. 커다란 컨테이너 2대가 놓여 있습니다. 냉동 창고인데 바닥 아래 작은 철근을 박아놓고 옆은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안전성 검토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동 창고는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태풍이나 재난 상황에서 바람에 밀리거나 파손될 우려가 높아 안전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선담을 바닷물을 공급하는 해수 펌프장. 개장 전부터 이미 부식이 진행 중입니다. 펌프장을 가동하는 분전반을 지하에 설치했는데 바닷물이 유입돼 습기가 차거나 비가 내리면 누전될 수도 있습니다. 깝깝하죠. 저희들은 들어갈 적에 거기 가서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부산시 감사 결과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2019년 이미 부실 시공으로 10억 원을 더 들여 보수했는데도 여전히 엉망입니다. 바로 옆에 들어선 2단계 건물 역시 벽면에 물이 새 추가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실정. 여기다 비상발전기 설치, 전기시설 보강 등의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조금만 더 상인들의 입장에서 설계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설계들이 시공이 되어서 또 그것을 또 바르는데 또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그런 행정의 난맥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이 때문에 시장 개장도 최소 석 달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에서 하면은 1월 달 되면 공사가 끝나는 부분이라서 1월 달 입주가 좀 어렵지 않나. 자갈치 아지매 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235억 원. 공사 기간만 10년이 걸렸지만 반복되는 부실 공사로 예산 낭비에다 상인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부산 백스코에서 내일 개막해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넥슨과 넷마블 등 국내외 게임 업체에서 신작 게임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3,300여 개의 전시관을 마련합니다. 세계 최대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도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첫 전시회를 엽니다. 또 주말에는 게임 음악을 테마로 한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세계 2위 환적항만 부산항의 물동량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밀수품 반출입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차단할 컨테이너 검색기는 낡고 고장나기 일쑤고 첨단 검색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가 실린 트레일러가 컨테이너 검색기에 진입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신고한 화물이 맞는지, 위해 물품이나 밀수품이 있는지 최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검색기가 낡고 오래되다 보니 부산항에서만 최근 3년간 30차례나 고장났습니다. 이로 인해 50.3일 작동을 멈췄습니다. 과학적인 장비를 활용해야 이게 좀 이렇게 적발의 어떤 실효성도 되게 있는데, 검색 장비들이 이렇게 잦은 고장이 있게 되면은 세관에 그런 좀 통관 절차에 구멍이 뚫린 거라. 이럴 때 긴급 투입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체계를 차량에 탑재한 차량형 검색기. 컨테이너 옆을 천천히 지나가면 안에 든 의심 화물을 판별하고 10분 안에 검사가 끝납니다. 부산항에 투입된 차량형 검색기는 7대뿐입니다. 지난해에만 컨테이너 4,700여 개를 검사했는데 검사율이 0.23%에 그쳤습니다. 지능적인 다양한 수법의 밀수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부산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2,315만 개를 처리해 역대 최다 물동량을 기록했고 이 중 국내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202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입 컨테이너는 갈수록 느는데 검색기는 잦은 고장에 이를 보완할 첨단 검색 장비는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부산 제조업 중 의약이나 반도체처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고위기술군 비중이 단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 첨단 업종 육성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조립식 키보드와 딥러닝 서버를 만드는 부산의 한 업체. 창업 10년도 안 돼 한 해 매출액 120억 원이 넘는 강소기업입니다. 기술 특허와 상표 출원 등 50여 개 지식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은 연구소도 만들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은 이제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 특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부산 전체 제조기업 가운데 컴퓨터나 의약, 반도체 등 기술력이 높은 고위기술군 기업은 228개로 전체의 5.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4.4%는 중저위기술군 기업입니다. 출하액도 고위기술군 기업 비중은 6.1%에 그쳐 전국 평균 24%에 비해 크게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수준입니다. 지역에서 이제 고위기술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이제 매출 외형 자체가 지역 내 이제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도 조금 작기 때문에 대신 철강 기계 등 중위기술군으로 분류되는 기계 부품 소재 업종 출하액이 7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전체가 국내 최대 기계부품 소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기술군 기업은 중저위기술군보다 고용수와 급여가 더 많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1.5배가량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반려문화공원 안건이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를 통과해 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인 반려문화공원은 시비 355억 원을 들여 11,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둘레길과 테마공원,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들어섭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부산에서도 내일 수험장 58곳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오늘 예비 소집에 참가해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수험장을 직접 찾아 시험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대입 수능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며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 수능 수험생 수는 27,356명으로 지난해보다 616명 늘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산시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수험생 수송을 위해 내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83개 노선버스의 배차 시간도 단축합니다. 시험장이 있는 14개 구군에는 소음 대책반을 편성해 공사장 주변 소음을 점검하고 또 화물차 등의 우회를 유도해 듣기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수험생 중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 지원반도 운영합니다.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에서 구조된 선원 13명이 부산과 통영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